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말고 2차 전지 이 기업 지금 사두면은 큰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가 공매도에 대한 금지 이슈가 나온 첫날을 제외하고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해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2차 전지가 어떻게 올라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신데, 오늘 영상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리포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남은 하반기나 24년도 상반기 여러분들의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정리부터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적힌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당 방법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개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금지 첫날을 제외하고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죠. 왜냐? 증권사에서 매도 보고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 이후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돌파한 다음부터 분석 자체를 증권사들이 포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증권사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즉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조금이라도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면은 지금의 가치는 고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환매수에 나서기 위해서 매도 리포트 등을 동원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2차 전지에 대한 약세가 어느 정도 연결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이거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한 방향성을 아셔야겠죠. 일단 국내 증시는 부양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당정이 외국인 기관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는 후속 조치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한정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 투자들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 90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은 8개월 동안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다. 버티면서 그 8개월 뒤에 다시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언제든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관리 강화 제재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이 빠르면은 3개월 이내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지금까지 공매도가 나왔던 물량에 대해서 쇼 커버링과 함께 개인 투자들의 투심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가 방향을 상방으로 틀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공매도에 이어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어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는 지난해에도 10억 원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투자자로 잡고 연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정부는 시행령을 바꿔서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고요. 정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정부에서 국내 증시를 상방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주식 양도세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도 90일로 제한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개인 투자들이 지금까지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가 긍정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같이 나와줘야지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 증시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나왔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기차 수요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뉴스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비아디가 올해 9월까지 199만 3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7% 증가한 수치로 점유율은 20.6%에 육박합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 7월에 누적 판매 증가율은 92%, 8월에는 87.4%, 9월에는 70%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204.6%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던 비아디와 테슬라의 성장률 둔화가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한계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인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아무리 산다고 해도 늘어날 수 있는 캐파가 한정적입니다. 즉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 속도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와 비례할 뿐이지 사실 완전 새로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연기관차의 시장의 캐파 자체가 전기차의 시장 캐파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장률이 주춤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매년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들이 시장에 찍힐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3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97%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3분의 1 토막이 난 게 맞고요. 유럽과 북미는 어때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1%, 53% 늘어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워낙 많이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그 대비했을 때 판매량이 줄어든 거고요. 유럽과 북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럽과 북미는 수혜고 중국은 손해가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5%가 됐던 10%가 됐던 30%가 됐던 매년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몇몇 기업들이 그 기업의 이 시장 캐파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거품이 꺼지는 전기차, 즉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샤오펑, 니오, 리오토와 함께 사소룡으로 불린 WM 모터스가 지난달에 중국 법원에다가 사전 구조조정을 신청합니다. 이게 파산을 돌입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 아래서 회사를 구조조정하는 절차가 바로 사전 구조조정 신청인데 실질적으로 WM 모터스가 바이두나 상하이차 등 굵직한 업체로부터
350억 위안, 하나로 6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으면서 분기당 10,000대를 넘게 판매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올해는 1,000대 미만으로 판매하면서 현재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특정 기업들만 생존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기업들이 더 줄어들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전기차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시장에서 시세를 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시장에서 정말 돈을 버는 기업들, 시장의 대장주격인 종목군들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경쟁자는 줄어들면서 판매를 감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작년보다 3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와 6, EV6 등을 주력으로 42만 1,000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의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생존 기업들의 경쟁은 계속적으로 치열해지고 있고요. 시장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거의 시장 안에서 자신의 캐파를 차지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죠. 즉 친환경차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차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둔화다 여러 가지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지만 SK온과 현대차 그룹이 합작 설립하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장비 발주가 이번에 시작이 됩니다. 포드가 배터리 합작 공장 가동을 연기하면서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투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즉 전기차 산업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투자가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은 복수 국내 장비 협력사들이 SK온과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합작 공장 장비에 대해 구매 주문이 접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부터 장비 업체들부터 해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찍히고 있고요. 그 기업들에 대한 장비들이 다 들어가고 생산이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실적이 현대차에서도 엄청나게 찍힐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밀보호 요청을 이유로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진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SK온과 현대차의 미국 합작사 공급되는 물량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지금 시장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전기차 산업에서 성과를 내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돈이 벌리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근데 지금 돈이 벌리고 있는 기업들끼리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반값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독일에서 3,500만 원대의 반값 전기차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이퍼 캐스팅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저가형 3,500만 원짜리 전기차 생산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독일에서 2만 5천 유로의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저가 전기차 생산이 주목받고 있고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이미 4만 3천 유로에 육박하는 가격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보다 약 30%가 저렴한 차량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2030년도까지 차량 납품을 2천만 대로 늘린다라고 테슬라가 말을 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서 판매량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즉 저가 전기차 생산이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부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통해서 생산 속도를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만 무조건 싼 걸로 쓰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시키면서 전기차나 자동차에 대한 생산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뭐가 있어요?
기가프레스죠.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한 번에 찍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 테슬라가 자동차에 대한 차종도 줄이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가격을 낮춘 걸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어필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현대차도 그 기술을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지난 9월에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방식을 벤치마킹한 일명 하이퍼캐스팅을 2026년도부터 양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자체 주조, 가공, 조립 생산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은 본뜬 방식으로 특수 알루미늄 합판을 6,000에서 9,000톤의 힘을 가해서 초대형 프레스기를 이용해서 한 번에 주조해서 차체 전체를 주조하는 공법이 바로 기가 캐스팅이고요. 강판 70개에다가 수천 개의 구멍을 뚫고 하나, 둘, 일일이 다 조립하고 용접하는 차체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현재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공정 자체가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감소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차량에 대한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가기 위해서는 생산에 대한 단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 생산 단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하이퍼캐스팅, 기가페레스를 본뜬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현대차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도요타도 기가캐스팅 공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기가캐스팅 공법을 도입해서 제조 혁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배터리 원가가 높은 기존 공장에서 채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가캐스팅 방식으로 제작해서 생산성 확대를 목표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상당히 적습니다. 모델 3, 모델 Y, 모델 X, 모델 S 차종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적은 차종을 많이 찍어내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였지만 기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차종을 좁힐 수가 없겠죠. 즉 제조 가격을 낮추는 경쟁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 경량 완화, 제조 가격을 낮추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이 기가캐스팅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현대차의 하이퍼캐스팅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공략하셔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삼보모터스입니다. 이 삼보모터스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전용 부품인 250kW급 로터 아세이에 대한 공급을 체결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삼보모터스의 자회사인 H기현을 통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플랫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삼보모터스고요. 전기차나 자율주행 핵심 부품 공급 기업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본격 상승 랠리가 나올 때 바닥부터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삼보모터스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군들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2차전지와 전기차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나는 아까 말해줬던 AI, 로봇,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꼭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에다가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고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요. 이용약관 동의까지 누른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면은 총 4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메일이죠.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까지 적고 여러분들의 이름 적으신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집 주소 같은 거 안 적어도 되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이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중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집 제가 파일로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들 압축해 놓은 리포트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단기 급등주들 그리고 핵심 자료집을 제가 급등 추천주에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장 시작 전에 핵심 뉴스와 관련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급등주 분석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주목받는 종목군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